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지입니다. 오늘은 원거리 보조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치료할 수 없으면 도와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원거리 처방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환자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잘 보기 원하시는지, 보행 중 신호등을 잘 봤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환자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또 직업에 맞게끔 환자들의 어떤 그런 시각적인 재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불편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 시력을 설정을 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력 측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페인 물음표도 있고요. 이것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트고요. 그 다음에 1m 시력 검사표를 통해서 1m 거리에서 환자분의 시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표.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텔러 비주얼 시력표라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이 줄무늬를 얼만큼 잘 보고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 테스트하면서 줄무늬 시력을 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가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지원을 위해서는 시력을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텔러 비주얼 시력표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론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굴절 이상을 잘 교정해서 환자가 최대한으로 얼만큼 볼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요. 이것이 출발점이 돼야지 우리가 얼마만큼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0.1 원거리 시력을 볼 때에 0.4를 정도를 봐야 된다. 내가 이 정도 거리에서 강의를 좀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적어도 4배의 확대기를 필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시력 측정, 굴절 이상, 환자의 목표 시력이 원거리 보조기를 처방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력 측정은 우리가 양쪽을 각각 단안과 양쪽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시 환자분들은 조명에 따라 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두울 때 조명, 밝을 때 조명 각각의 시력을 잘 측정을 해야 됩니다. 원거리 보조기구 종류는 크게 케플러 망원경, 또 갈릴레이 망원경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장단점이 사실 명확하게 있습니다. 케플러 같은 경우에는 더 길죠. 경통의 길이가 길지만은 무겁지만은 단점은 더 확대가 더 많이 20배까지 가게 되고요.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짧고 가볍지만은 보시면 좀 훨씬 더 짧습니다. 짧지만은 또한 단점으로는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좀 더 좁고 상의 질이 좀 더 약간 좀 덜 좋은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선명한 시야를 원하고 그다음에 조금 무거운 걸 감안할 수 있다. 그건 케플러식, 만약에 기동성이 좀 좋아야 되고 한다면은 갈릴레이식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손에 쥐는 망원경과 이렇게 안경 망원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에 쥐는 건 말 그대로 붙이는 것이죠. 붙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텍스 디스턴스가 짧고 상해욕이 적은 장점이 있고요. 안경 망원경은 아무래도 이 거리가 있죠. 볼텍스 디스턴스 거리가 그만큼 떨어지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정점 거리가 짧을수록 시야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한 대 딱 바짝 붙이면은 훨씬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이걸 손에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롭지가 않죠. 그리고 이것들을 목에 물론 걸고 다니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부딪히거나 이걸 낀 상태에서 누구랑 탁탁 부딪히거나 하면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 밖에도 안경 망원경은 이 망원 렌즈가 안경에 박혀 있는 겁니다. 장점은 다행히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만큼 볼텍스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시야가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클립형 망원경을 통해서 이거 필요할 때만 끼고 또 벗는 그런 것들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원거리 보조기구 종류에는 저희가 바이옵틱, 그 다음에 풀필드 텔레스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이옵틱 같은 경우에는 이 안경의 상부에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활동 시에는 하부 렌즈를 이용하고요. 멀리 보고자 할 때는 위에 쪽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풀필드 같은 경우에는 안경 중앙에 전체적 망원경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시야가 있죠. 하지만은 단점은 이걸 끼고서 막 움직이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지 상태에서 응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 들을 때, 한대 강의 들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둘 다 갖고 계시다가 강의 들을 때는 풀필드 텔레스콥을 사용하다가 아니면은 내가 보행 중에는 이렇게 바이옵틱 텔레스콥을 사용하는 경우, 물론 둘 다 가능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음성으로 어떤 건지 알려줘 이러면은 사진에 찍힌 어떤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스마트폰이 어떤 건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한 디지털 원거리 보조 시력기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에서 만든 릴루미노라던 기기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VR기에 이렇게 탑재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환자분이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최근에는 릴루미노 3 이렇게 훨씬 더 정말 안경스럽게 나온 기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에는 확대,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게 하는 기능들, 그리고 윤곽을 더 뚜렷하게 하는 모드들, 이런 것들, 밝기를 더 밝게 하는 모드들,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 색상 필터를 바꿔주기도 하고 색 반전 모드, 그리고 이렇게 황반 변성이 있어서 중심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중심에 있는 물건을 옆에다가 이렇게 리매핑해서 여기에서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리매핑 기능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력뿐만 시야 이상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원거리 보조기구의 끝판왕은 이제 이 사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이트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고가의 기구인데 오토 포커스 기능 같은 걸로 이렇게 환자들이 달고 있으면은요, 자동으로 확대해주고 포커스에 맞게 거리에 맞게끔 확대해주는 어떤 그런 기구인데 아직까지는 이 사이트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AR 글라스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도 더 내려갈 것 같고 환자분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OR캠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비디오가 내가 보는 시야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글씨를 인식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누군지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식품 날짜, 어떤 음식인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브레인 폴트라는 거는 이제 내가 혀에다가 이게 어떤 저런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어떤 플레이트를 혈에 물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컵을 내가 봤으면은 컵의 모양에 맞게끔 요 혀에다가 이런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컵을 만지면서 이 컵이 이 혀에 어떤 자극으로 들어오겠구나, 이걸 계속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 길의 위치, 어떤 사물의 위치 이런 것들을 아주 대략적으로나마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혀로 느끼는 거죠. 혀로 느끼는 것이 바로 브레인 포트인데, 이런 것들도 맹인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황반 변성 때문에 중심부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빛을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IOL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심에 안 보이는 암점 바깥으로 우리가 빛을 꺾어주는 어떤 그런 인공 수정체들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통해서 환자분들의 원거리실 떨어졌을 때에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